자, 중2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중2고요. 교과서 읽기입니다. 2학기 미래엔 2단원 볼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되어 있고 의미 공유 과정 되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념 알고 그거를 그대로 이 지문에다가 내용들에다가 적용만 하면 된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특성. 자, 학습 목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쭉쭉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만화가 하나 있죠? 몸이 아픈 나라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어디가 불편하세요? 앉아있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요. 바보죠. 예,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이거 물어봤는데 의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담화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누가? 이 여학생이. 자, 의사 선생님이 나라의 말을 듣고 당황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상황 맥락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의사소통합니다. 식탁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지요. 교실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하굣길에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지요. 생활 속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보며 담화와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패스. 담화의 개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먼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 자,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게 다 발화예요. 발화. 발화는 말로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담화. 안녕, 그래 너도 안녕처럼 짧은 대화에서도 각각의 문장은 발화가 되고 이것이 뭐요? 담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담화는 그런 발화들이 모인 게 담화가 되겠죠. 담화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담화는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이 또는 글쓰니 듣는 이 또는 읽는 이 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즉 맥락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 맥락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안녕, 그래 너도 안녕처럼 교실에서 아침에 친구와 나누는 짧은 인사를 담아를 볼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으며 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상황, 즉 맥락이기 때문이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둘 것. 자, 오른쪽 보면은 담화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구어는 말로 하는 거고요. 문어는 글입니다. 글. 다음 페이지. 다음 상황을 보고 담화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지훈이와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복도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자 모집.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와 열람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봉사활동 장소 달빛 도서관. 자, 글쓴이는 누굽니까? 달빛 도서관 담당자고 읽는 이는 지훈이와 친구들. 안내문의 주요 내용,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맥락, 시간은 점심시간이고 공간은 학교 복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장면을 보고 담화 구성 요소 알아보자.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빛 도서관에 들렀다. 이거 뭔가 좀 빠져있다, 그죠? 대화가 좀 빠져있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뭔가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텐데 빠져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내용 어디 보자. 여기 부분. 예.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달빛 도서관에 들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요.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하고 싶은 날짜는 언제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1층 열람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름도 안 줬고 연락처도 없고 그냥 예.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지훈이와 달빛 도서관 담당자였고요. 대화의 주된 내용은 봉사활동 예약하는 거죠. 맥락은 자, 시간적 맥락은 방과 후, 공간적 맥락은 달빛 도서관입니다.
자, 뭐 윗부분까지는 이제 담화의 구성 요소를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은, 자,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하기,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 예쁘게 잘랐네. 나도 이제 머리하고 올게. 내 머리 어때? 괜찮아. 허겁지겁 먹었더니 벌써 배가 부르다. 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었어.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괜찮아. 자, 똑같은 괜찮아예요. 그러면 위에서 괜찮아는 뭐니? 머리 모양 보기 좋다는 얘기고, 아래에서 괜찮아는 뭡니까? 나 더 안 먹어도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요거 꼭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 대화를 했고, 나에선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합니다. 자, 그러면 가의 괜찮아는 뭡니까? 좋아, 잘 어울려. 요거고요. 나의 괜찮아는 아니, 부족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괜찮은데 다르게 해석되는 까닭이 뭡니까? 말이 쓰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상황 맥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장면처럼 괜찮을 쓸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써보고 그 뜻을 이야기해보자. 다치지 않아서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해보자. 이 책들을 도서관에 옮겨야 하는데, 예빈한 잠깐만, 너 시간 있어? 자, 시간 있다고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응,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의도는 시간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달라.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책 옮겨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맥락이요. 문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이해를 잘 안 될 때가 있어. 로부터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내 엄마는 미국인인데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라는 말을 잘 쓰거든. 근데 이제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우는 자신 엄마지만 로버트는 자신과 지훈의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뭐냐? 바로 문화죠. 우리가 쓰는 말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즉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 너무 자주 쓰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자. 자, 뭐 배려죠, 배려. 그리고 이해. 상대방의 어떤 문화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자, 다음 대화를 보고 세대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 할머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며 우리 민지 복스럽게도 생겼다. 민지, 싫은 표현인데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래, 복스럽다고. 자, 이제 복스럽다는 말에서 이제 의미 차이가 생긴 거죠. 그쵸? 할머니는 보기 좋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복 있는 거, 둥글둥글한 거, 복이 있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얼굴 동글동글하다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할머니는 문헌대가 없이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는 뜻인데 민지는 뚱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배려, 이해 똑같죠? 문화 차이에 따른 이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차이도 역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맥락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으로 그 성격에 따라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눈다. 자, 보통 우리가 사회 맥락이라고 하면은 밑에 나와 있어요.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주제, 의도, 목적 등을 포함한다. 이게 상황 맥락이 되는 거고 사회 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고려해서
뭐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모두 고려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다음 상황 속에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담화의 특성을 알아보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자, 노약자석에 이런 글이 있다면은 노약자들을 배려해 달라. 도서관에 있다면은 좀 조용히 해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에 이렇게 있다면은 장애인들, 저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의 특성은 뭡니까?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치? 장소. 다음도 볼까요? 다음 소설 속 담화를 보고 맥락을 고려하여 친구들과 대화해보자. 아래층인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아마 이게 층간소음인가 보나요. 그죠?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절도로 어쩌라는 거예요? 그 위층 사람도 화가 납니다.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자, 오정이 소은공이죠? 알고 보니까 윗사람이 어때요?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상황을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 대화의 주된 내용은 자, 아래층 사람은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항의하고 위층 사람 아래층 사람 항의 전에 불쾌합니다. 맥락은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로 다투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각자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서로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소설의 뒷부분을 읽고 위층 사람의 처지를 파악해보자.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그러니까 너무 쿵쿵거렸으니까 시끄러웠으니까 좀 이렇게 완곡하게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로 슬리퍼를 준비했죠. 그런데 첫 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차했다. 우두망차를 멍하니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바라만 봤다는 얘기야.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러니까 윗층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슬리퍼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예. 위층 사람의 처지에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배려죠. 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직접 찾아뵙고 만났으니까 아마 뒤에는 잘 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O, 틀린 말은 X.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라고 한다. 그렇고요. 담화는 말하는 이, 글쓰니, 듣는 이, 읽는 이,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그렇고요. 같은 말이나 글이라면 맥락이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달라집니다. 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어보자. 사회문화적 맥락, 의사소통, 태도, 상황 맥락. 맥락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이해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주제의 의도와 목적 등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을 포함한다. 이게 뭐라고요? 사회문화적 맥락. 자, 다음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을 읽고 답글을 써보자. 한 번은 친구랑 놀다가 늦게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잘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반어법이죠? 아이고 잘한다 반어법.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은 걸 생각하고 착각한 거야. 맥락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대로 계속 늦게 다녔는데 어젯밤에 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전 잘한다라고 하는 어머님 말씀을 믿었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내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반어법을 써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진짜 잘한다라고 이제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에 맞게 이해를 했으면은 좀 더 일찍 다녀라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의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어휘력 높이기 여기는 패스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단원이었죠? 2-1 효과적인 의사소통 부분에서 이제 맥락에 맞게 말하기 부분 읽기를 마치겠습니다.